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25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역대 최장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한창 들떠야 할 텐데 역대급 안보 위기에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멕시코시티에서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불의 고리 반대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아궁화산이 조만간 분화할 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백두산까지 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북핵 위기도 백두산 분화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마저 드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역시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위기 때문에 더 절실해진 가족의 소중함,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안부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노건호 씨, 오늘 이런 입장 내놨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진석 의원에게 역사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와 더불어서 이 딸 서연 씨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고 김광석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3부와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국경제TV 반기용 기자와 함께 파리바게뜨 발 불법 파견 논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거명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노무현 재단은 이 정진석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이 정진석 의원의 그 논란이 되는 SNS 글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발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즉,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그 자체가 권력이자 엄청난 특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은행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의 SNS 글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가 정치인의 발언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쓰였던 언어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비열한 언어들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잘 아시지만 권 여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감정이 욱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사실은 돌아가신 지 이제 8년이 넘었는데요. 제발 좀 정치를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할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에 새로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하려고 이게
생소금을, 네. 왕소금을 왕창 뿌리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분노를 하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맞냐 할 정도의 분노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이 이제 거세지니까 뭐 또다시 해명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이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반박하려다고 하다가 보니 그런 글을 올렸다 이런 건데 네. 이게 좀 납득이 되세요? 우리 정진석 의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쓰신 페이스북 다시 보세요. 정말 이 페이스북의 글이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니면 뭡니까? 위로의 글입니까? 아니면은 아픔을 함께 하겠다라는 뭐 그런 류의 글인가요? 상처를 줘도 아주 야비한 방식, 그리고 아주 야비한 언어를 총동원한 그야말로 이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페이스북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정신으로 할 말씀인지 그리고 그 해명도 온당한지 저는 다시 한번 페이스북 글을 보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말했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좀 하세요? 저도 이제 그 참여정부 청와대를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저열한 행태들을 저희들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술을 하셨던 우리들 병원, 또 잘 가시던 삼계탕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아주 졸렬하게 해왔고요. 예.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실제로 옥죄했지 않습니까? 사례가 한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조사 중이긴 하지만 논두렁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어떻게 이러한 저열한 행태, 치졸하고도 졸렬한 이런 정치 행태를 보였으면서 이것을 과연 정치 보복이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저희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조문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까?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조문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유도 없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 행렬에 같이 함께 하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 날씨에도 국가방송이 조문하겠다고 그 엄청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는 그 국민들 모릅니까? 우리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저열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돌아가신 분을 욕보이는 이런 행태를 저는 반복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뭐 댓글 활동이랄지 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에 대한 재수사야말로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국가 기반 자체가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들이 지난 정권에서 벌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개혁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나라답게 만드는 작업이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수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명백한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진석 의원께서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정무수석 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만행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오늘만 해도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관여한 것까지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무수석을 역할을 자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제가 정진석 의원께 한 말씀 충언을 드린다면 누구 꼬봉하는 그런 식의 정치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꼬봉하는 그런 정치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본인도 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보고 라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루어진 뭐 지방선거랄지 재보선 이런 거에도 관계 안 할 수 없는 위치였고 그래서 본인에게 뭔가 이렇게 불똥이 튈 걸 우려해서 그런다. 이런 지적도 좀 없잖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진석 의원은 2009년에서 11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론과 수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악의적인 물타기이고 이게 현안 허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제2부속 실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님 담당 아니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이 일 있고 어떻게 전화 통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화할 수가 없죠. 전화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네, 더 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 지금 사자 명예훼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네, 이거는 정답. 정치인에게 발언권은 있지만, 네.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원의 제1의 특권이자 크다는 권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현오 청장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현오 청장의 발언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더 저열한, 언행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예 이제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뇌물 사건 그 재수사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 먼저 이런 저열한 언어로 포문을 열고 그러고 난 뒤에 당 대변인이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 재수사하는 것이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굉장히 계획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소환할 겁니까? 소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발 네.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네. 근데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물타기라고 아까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그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좀 숨겨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정원 적대청산위원회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진척된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삼척동자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댓글을 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돌아가신 분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역이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는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지금 장제원 의원이 나설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었는데요. 자숙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 타이밍에 장제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MB 정부의 적폐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적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존립할 수 없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 보수 세력들의 자유한국당을 지금은 보수 세력도 자유한국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의 힘조차도 끌고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촛불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 국민, 중국 국민, 러시아 국민, 일본 국민보다도 더 위대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민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스스로 존립기관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주 짧게 한 가지 짧은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대표도 이런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획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의 기획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홍 대표의 기획이라기보다 당 차원에서 한 명이 포문을 열면 이어서 바로바로 나오는 그것이 서로 말을 짜맞추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일련의 계획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